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밤새 이쪽 대통령 선거에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나가 됐다 둘이 됐다. 근데 이 와중에 어제 아주 우리 도반들에게 아주 좋은 공부가 될 만한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게임으로 유명한 넥슨 그 창업주가 아마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뭐 했다라기보다도 그 가족들이 미국에서 그래 유명을 달리했는데 평소 우울증이 많았다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우울증 자체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이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왜 제가 이 공부에 이런 그저 소재가 되느냐 하면은 그 창업주 어떤 김정주라는 친구가 재산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저 몇 번째 가는 부자일 겁니다. 150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상 안 되죠. 150조의 재산을 가진 거부가 우울증으로 한 세상을 마감을 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고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하는 데 대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한번 곰곰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세계보건기구에 말이죠. 우리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병의 이름으로 HWA, PYUNG라고 하는 병명이 있습니다. 우리 순수한 말로 화병입니다. 화병.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수련을 하면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슴 맺힘병입니다. 이렇게 이 기병 또는 화병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중단 전에 이게 기운이 알로 울로 통하는 과정에 꽉 막혀 있으면은 밑에 아랫배에 있는 불기운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위에 있는 물 기운도 내려오지도 못하고 막히다 보니까 모든 기후 덩어리가 머리에서만 뱅뱅 돌다가 뇌를 때려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그러면 여러분 그냥 서양의학에서는 조증, 우증, 울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명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가 약을 투여를 하죠. 근데 우리 동양의학, 도학에서 발생된 우리 한의학은 염려하는 기운이 뭉치게 되면은 그걸 우기울 이래서 우울증이라고 표현합니다. 화병과 기병은 기가 막혀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정세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죠. 통상 이제 머리 위로만 둥둥 뜨게 되면은 이 가슴 맺힘증이 오는 사람들의 주 특징이 한숨을 많이 쉽니다. 말하다 말고 무의식으로 휘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법 중에 토납법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숨을 많이 쉬는 것. 그리고 통상 우리 어머님들 말이죠. 나이 든 어머님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세상 고생을 직사게 하면서 6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말을 하는 도중에도 한숨을 쉽니다. 내가 그래서 말이지. 내가 그래서 말이지. 근데 이게 한숨 나오는 가슴 맺힘증은
살렸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가슴이 제가 통상 이야기하잖아요. 단중혈이라고 이걸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면은 알이 이게 아플 때가 우리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중혈 이 자리는 여러분들 양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한 가운데 선을 딱 그어가지고 가운데서 딱 가슴에서 내려오는 길과 마주치는 그 부분이 단중혈입니다. 그걸 꾹 눌러 보셔가지고 속이 우리하거나 아플 경우에 우리 맺혔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기가 막혔다 그래가지고 기 막힌 놈 또는 기가 막힌 년, 이 기 막힌 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막히게 되면은 한숨을 쉬는 정세에 이어서 이 양 어깨 이게 근육이 딱 뭉쳐져 가지고 아주 아프고 평상시에 계속해서 어깨 아프다가 막 돌리고 주물러 달라 그럽니다. 계속 어깨 아프거든요. 근데 이 어깨 아픈 전까지는 가슴 아픈 거나 한숨 쉬거나 어깨 아픈까지는 그렇게 병으로까지는 가지 아니하는데 이 뒷목이 뻐근하게 땡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면은. 그리고 이 경동맥이라고 양목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뻑뻑해져 가지고 자꾸 목을 돌리면서 풀려고 합니다. 이렇게 뒷목이 뻐근하고 막히고 아프고 여기만 아프게 될 경우는 특별한 사인이 없는데 이렇게 어깨 아프고 뒷목 뻐근하고 사람 보고 주물러 하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가슴 내심 기막힘 정실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목이 뒤로 뻑뻑한 건 뭐 그까지만 해도 그렇게 병으로까지는 발전을 하지 않는데 이 뒷목이 아프다가 그 다음 올라가는 길은 말이죠. 좌우 머리에 어느 한쪽이 편두통을 가집니다. 한쪽 머리가 욱신욱신하고 이렇게 편두통을 때립니다. 근데 편두통까지는 그래도 막 아프다 계속 맨날 두드리고 마사지하고 그러면은 우리 머리를 계속 두드려주고 하는 훈련을 하거나 긁어주거나 뭐 빗거나 하게 되면은 여기는 그런 대로 이제 좀 풀리는데 이게 참 이게 거꾸로 올라간 이 화가 이 편두통을 때리다가 뇌에서 딱 멈춰버리면은 그때부터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골 아프다가 골 금치가 딱 끝나고 나면은 생각에 하나의 편집이 생깁니다. 어느 한 생각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 한 생각에 딱 굳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굳어져 그래가지고 잘 삐집니다. 삐지기를 잘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이 생각에 수용을 못하죠. 그리고 인생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는 염세주의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주 특징이 고층에서 뛰어내립니다. 일반적인 자살 방법 중에서 주로 아파트 옥상에서 많이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자살하는 방법 중에. 자, 우리가 이게 조현병 또는 공황장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은 이 공황장애는요, 그렇게 자살하고 싶어 뛰어내리고 싶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절대 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기는 한데 가슴이 맥혀 있다 보니까 꼭 죽을 것 같고 막 그거 하는데도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공황이 온다는 거죠, 이게. 통상 공황 상태를 이제 아노미적 상태라고 이제 병명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죽고 싶고 차 있다가 막 뛰어내리고 싶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절대 죽지 않으면서도 또 본인이 그걸 극복해냅니다. 이 공황장애는. 단 기병과 화병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으로 온 이 공황은 뇌를 때려가지고 자살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결국 성공을 하거든요. 저는 제 옆에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을 반드시 설명해 줍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집착. 그리고 집착이
이 가슴 막히는 데서는 더 이상 풀어지지가 아니하기 때문에 뇌를 때리고 그 뇌를 때린 결과가 생각을 갖다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몸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진다. 통합을 하라. 통합법하고 하단전에 내단을 만들어라. 이걸 뚫는 방법은 하단전에 불기운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 위에서부터 끌어내려가지고 이게 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 명문호흡을 계속하면 동맥으로 기운이 치고 올라가면은 단중혈과 맞닿은 등 뒤에 척추의 7번째 이 혈자리 신도혈이거든요. 요 두 군데가 계속 마주치게 되고 기운이 돌게 되면 화병은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머리에 올라간 이 거부제기 불들이 자기를 때려가지고 약간 사이코가 되는 게 조현병이고, 우울증은 그야말로 걱정과 불안, 분노하는 그 기운이 머리를 딱 때리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에 자기 몸을 갖다 생각을 굳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자살 충동을 느끼거든요. 그 전택선 창업주 이 양반이 상당히 한 6,400만 원 가지고 150조라는 거대한 재산을 만들었다. 그 제가 통상적으로 하는 소리가 이제 도인이 돈 밝히면 독 먹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와 돈과 독은 니은과 기억이 자리만 바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삶이라고 하는 데 대한 깊은 성찰이 없고,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과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표에 대한 집착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그 차이. 우리는 이거를 내가 목표를 잡았을 때 100이라는 목표를 잡아가지고 10이라는 목표만 달성이 되면 나머지 90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우리 됩니다. 이게. 그 누가 만드느냐? 자기 자신이 만들거든요.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만들었다는 그 사실 확인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 그 많은 돈을 이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게 맑고 향기로운 이 지구상에서의 이 지구별 여행 기록이 우리의 삶인데, 이 여행 기록을 즐기지도 못하고, 오로지 단순한 삶의 목적과 방향, 내 생각 에너지의 흐름도 단순한 이론 하나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과 착을 그냥 벗어 던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꼭 잡혀가지고 우울증까지 가가지고 자기의 이 생명 자체를 버리는 선택을 하느냐. 정말 어리석은 게 그들의 여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들이는 이 의식 에너지의 작용은 몸을 버리고 나서도 의식 에너지는 끝없이 작용을 해가지고, 자살자들은 말이죠. 옥상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죽고 나면은 의식은 잠깐 한숨 자고 일어나는 식으로 또 깨어납니다. 그리고 깨어난과 동시에 이 생각 에너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갖고 탁 일어나자마자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쳐가지고 또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면서 자기 자신은 또 죽었다고 퍽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깨어나가 또 올라가고, 깨어나서 또 올라가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이게. 영적 에너지 상태 중에 살아있을 때, 몸 가지고 살아있을 때 기혈순환에 대한 기본 이해도, 그 생각 에너지의 기본 흐름도, 그리고 기막힘증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가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만 있더라면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려놓으면서 이 삶을 즐길 잘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불쌍한 영혼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아는 지인에게 도대체 그 친구 재산이 얼마쯤 되냐 했더니 150조라 그러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이 오지 않게 되는, 또 우울증을 예방하는 첫 번째의 마음가짐은, 이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 그리고 삶을 즐기는 데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전부 공짜다. 구태 돈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북한산으로 이사를 오고 서울 시내 아파트 살다가 북한산 이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치를 돈에다 두었더라고요. 그거 테라스 하우스 돈 얼마 한다고 앞으로 팔아먹을 때도 돈 안 되고 재산 가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데 가서 이사를 가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은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한한 에너지가 여기에 존재하는데 이 무한 에너지를 즐길 줄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제 집사람도 흔쾌히 가자.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우리 거기서 사람 살자. 근데 여기 와가지고요. 여러분이 에너지,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기운, 이 세 개가 조화되고 맞춰 나가면서 있어가지고, 이 맑고 상쾌한 이 공기의 에너지는 절대 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의 그 장엄함, 석양으로 지는 그 노을의 아주 아름다움, 시리도록 밝은 달빛,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지하수, 맹물로 마셔도 되는 이 맑은 물, 상쾌한 공기,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제 집 앞에 창릉천이 흘러서 두루미들이 그 안에서 아직까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새가 보입니다. 이렇게. 자, 자연을 즐기고 그들과 호흡을 하고 흐르는 물소리와 떠오르는 태양과 시리도록 밝은 달빛, 돈 하나도 들지 않는데 이게 엄청나게 제 자신의 삶을 풍족하고 만족스럽게 합니다. 이게 우리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은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을 갖다가 즐기지를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다가오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통해서 그걸 현실계에서 제가 현상에 내 몸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삼기는 삼지만은 순간의 연속이 삶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깨우치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150조가 있어봤자 뭐합니까? 그 재산을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다 보니까 결국은 가슴 맺힘증이 우울증으로 온 거 아닙니까, 이게. 혹시 우리 도반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 이 영상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어찌 그리 돈이 들지 않는 것은 즐길 줄을 모르고 쓸데없는 돈을 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내 주변을 갖다가 치장을 하는데 애를 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그렇게 써가지고 결국은 허무하게 간다.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설정한 목표인데 목표를 조정하면 되거든요. 수정하고 조정하면은 달성하지 못한 나머지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때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억조임,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이런 에너지를 스스로가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만들어서 아프게 한다 하는 그 말을 진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딱 앞에 상을 그려놓고 보면은 그 원하는 그 상 자체가 내가 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지 않냐고 그저 존재하는 것은 내 주변에 돈 들지 않습니다. 진짜 삶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먹이가 뭐 돈이 필요해서 만드는 줄 아시죠?
먹이 활동은요, 밖에 나가서 조금만 움직이면 먹을 걸 늘리고 늘렸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인간 세상이 발달한 곳에는, 우리 동네가 제가 시장을 보러 가는 게가 연신내 연서시장으로 주로 가는데, 그 시장에요, 따듬고 버린 무, 배추가 늘리고 늘렸습니다. 그거 전부 다 먹이를 해도 우리는 누구한테 손 벌려서 거지 생활하지 않더라도 약간만 몸을 움직이면 내 먹거리는 언제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손에 잡히지도 않는 돈 때문에 그렇게 힘을 들게 사는지. 직업이 많이 분화가 돼가지고 약 한 5만 개 정도의 인간이 만든 직업이 있는데 거기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우울증을 만들어냅니까? 이게 참. 그리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또 만들어냅니다. 아주 어리석고 또 어리석습니다.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기쁨이고 그렇게 큰 행복인 줄 모르고 더 외치다가 가슴에 짐증이 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때려버리거든요.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목요일 날은 도반들이 모여서 오프라인 수련하는 날인데 이런 날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영상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참 꼭 같이 타산지석으로 남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반춰보는 계기가 될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현재 있는 이 존재 자체가 행복입니다. 예, 고맙습니다.